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매운맛으로 진행을 하는데 하도 말씀이 많아서 그냥 오늘은 아주 조금만 부드러움을 섞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는 원달러 환율이었습니다. 이웃 나라에서 온 그 친구 때문에 1222원까지 올랐던 게 엊그제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 원인 그리고 전망, 마지막으로 살짝 대응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그 친구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222원까지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맞춰 저는 달러 그리고 환율 관련 영상을 여러 개 올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었고 최근 고점에서도 저는 늘 한결같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블랙 성대모사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달러 환율은 간헐적인 글로벌 이벤트로 인하여 1230원까지는 언제든지 오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달러 약세로 인하여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달러 같은 환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달러는 미국 주식을 사고 싶으신 분만 적절한 가격에 매수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멘트는 그동안 지겹도록 들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따금씩 환율이 오르기만 하면 반대파들이 찾아와서 여러가지 댓글을 달곤 합니다. 블랙, 원달러 환율이 다시 1200원이 넘었다. 이제 본격적인 경기 위축이 온다. 환율은 1300원 간다. 1400원까지 간다. 저는 환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다른 억하심정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계좌를 두둑하게 만들어주고 싶을 뿐입니다. 달러를 들고 계신 분들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라는 기존의 견해는 그대로 유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포털 사이트에 원달러 환율이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3년여 만에 최대 낙폭이라는 기사 헤드라인이 많이 보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환율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척척 박사이실 테니 가볍게 기본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란 1달러에 상응하는 원화의 가치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달러의 가치가 하락해야 하고 원화의 가치는 상승해야 합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대대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왜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고 반대로 원화의 가치는 상승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의 가치는 왜 하락했을까요? 첫 번째,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19년 말부터 최근까지 금리 동결의 의지를 굳건히 유지해온 미국 파월 연준 의장이 현지 시각으로 2월 28일 드디어 금리 인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연준 의장이 늘 말하는 적절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밑줄 쳐드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2년물 채권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금리 인하에 베팅하면서 2년물 채권을 적극적으로 사고 있기 때문에 채권금리 하락 현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1.5%이기 때문에 현재의 채권금리를 반영하면 다가오는 3월 연준회의에서는 최소 0.5% 정도, 심하면 0.75%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는 곧 달러 가치 하락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 달러의 가치를 대변하는 달러 인덱스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때 100 부근까지 상승했던 달러 인덱스는 어느덧 98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고작 금리 인하 하나 때문에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을까요? 달러 인덱스는 유로화 대비 상대적인 달러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유로화 말고 다른 기준 통화도 많지만 유로화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유로화만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의 뜻을 밝혔지만 리가르드 ECB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오랫동안 지속하는 충격이 있어야 행동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전제하면서 아직은 그런 상황까지 도달하지 않았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은 오히려 금리 인하보다는 재정 정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스웨덴이 금리 인상을 한 것 기억하시나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미 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보다는 정부의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으로 유로화는 상대적으로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트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달러 대비 유로가 강세를 보인다는 말입니다. 지금 달러 약세 이유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간 상황입니다. 그럼 도대체 원화는 왜 강세로 돌아선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를 꼽아보겠습니다. 그 친구 문제도 있는데 그 친구는 되도록이면 언급하지 않을게요. 저도 오래 살아야 하거든요. 이 부분은 다들 아실 테니 패스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주변에 있는 일본과 이웃 나라의 경기 부양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이웃 나라의 경제 지표는 사상 최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말에 발표된 이웃 나라의 제조업 PMI는 35.7을 기록했습니다. 2008년 서프라임 당시 제조업 PMI인 38.8보다 더 낮은 수치로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죠. 게다가 여기에 비제조업 PMI 역시 29.6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저치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PMI 지수가 50 이하이면 산업 위축, 50 이상이면 산업 확장을 나타냅니다. 제조업 PMI는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대형 국영기업 위주로 전국 3천여 개의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발표한 것입니다. 반면에 차이신 제조업 PMI는 영국 시장조사업체 IHS 마켓에서 조사한 것으로서 소규모 민간기업 500여 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오늘 발표된 차이신 제조업 PMI 역시 40.3으로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큰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를 예상했다는 듯 충격적인 지표로 인하여 앞으로 일어날 정부의 경기 부양을 기대했습니다. 지금 다양한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개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웃 나라는 대출 우대금리 LPR을 0.1% 내렸고 3월 1일부터는 증권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증권시장 규제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증시 부양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또한 연내 증치세법, 소비세법, 관세법 등 여러가지 법안을 정비하면서 경제 살리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특이한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웃 나라는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인 허난성은 처음으로 생애 첫 주택대출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70%에서 80%로 완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40%까지 옥죄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이웃 나라의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의 힌트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보통 나라의 경제가 좋지 않으면 증시와 부동산을 부양시켜 경제를 살리려고 합니다. 과거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이 그랬고 지금 이웃 나라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로 인하여 이웃 나라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이로 인하여 이웃 나라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 역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일본 중앙은행 역시 여러가지 정책을 통해 경기를 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 일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멈춤 누르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원화 강세 요인은 반도체 가격 상승입니다.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은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면 한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원화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최근 2달 연속으로 D램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낸드 플래시 가격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는 기회가 되면 영상을 따로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주력 상품인 반도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은 반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역 수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무역 수지란 수출 금액에서 수익 금액을 뺀 것입니다. 한국은 무역 수지에 따라 코스피 지수가 연동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무역 수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주말에 2020년 2월달 무역 수지가 발표됐습니다. 2019년 2월 대비 무역 수지는 증가했지만 일별 수출은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악재인가요? 호재인가요? 2019년도에는 명절이 2월달에 있었고 2020년도에는 명절이 1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020년 1월달은 전년 동월 대비 일별 수출이 증가하는 게 맞고 2020년 2월달은 전년 동월 대비 일별 수출이 감소하는 게 맞습니다. 기자들이 너무 기사를 자극적으로 쓰네요. 그럼 우리는 명절 효과를 상쇄시켜 보겠습니다. 즉 1월과 2월 수출을 하나로 합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9년도 1월과 2월의 무역 수지는 39억 달러, 2020년도 1월과 2월의 무역 수지는 47억 달러가 맞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무역 수지는 21% 증가했습니다. 팩트에 기반해서
데이터를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요소로 인하여 원화 강세가 유발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원달러 환율은 언제까지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아마도 3월 미국의 연준회의가 있는 17일, 18일까지 당분간 원달러 환율은 하향 추세를 그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지켜봐야 할 것은 미국의 2년 만기 채권 금리입니다. 지금 이미 채권 금리가 두세 번의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락 각도는 완만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 하락 속도 역시 완만해지겠죠. 혹시나 누군가의 발언이나 이벤트로 인하여 채권 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으니 그런 일이 발생하면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환율의 추세를 통해서 환투자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미국 주식을 사기 위해 최적의 환전 타이밍을 잡는 게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하면 경기가 다시 회복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큽니다. 실은 지금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은 건 크게 없습니다. 다만 글로벌 역풍으로 인하여 미국도 타격을 받을까봐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다른 신흥국들의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서 금리를 내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어쨌든 미국도 금리 인하를 통해 경제 지표의 개선이 발표되면 다시 달러 인덱스는 상승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제조업 PMI, ADP 비농업 부문 신규 노동자 수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좋게 나오면 달러 약세 속도는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원달러 환율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는 지양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보다는 세계 각국의 경쟁적인 돈풀기로 인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게 어떨까요?